2024년 3월 22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숙하게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희생을 감내한 영웅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빛나는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다시금 다지는 자리로서 특히 보수 성향을 지닌 중장년층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직 국무총리 한덕수부터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각계 주요 인사가 모두 모인 이 행사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자는 취지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서해에서 순국한 장병들의 유가족들도 함께한 가운데 국가를 지킨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어우러져 엄숙하면서도 뜨거운 애국의 열기가 곳곳에 감돌았습니다. 특히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가 남편을 기리는 마음으로 묵념과 헌화를 준비하는 모습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동시에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은 남다른데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며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온 이들은 이러한 행사에서 더욱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 장병들을 진심으로 추앙하며 국가를 존중하고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태도가 곧 진정한 보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날 현충원에 모여든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분들의 노고에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희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행사는 차분히 진행되었고 몇몇은 주변에 마련된 간이 부스를 둘러보며 장병들의 흔적을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엄숙함이 감돌았고 곳곳에서 들리는 유가족들의 조용한 흐느낌은 많은 이들에게 보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위기는 서서히 다음 순서로 이어져가는 중이었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진 순간은 원래라면 장중함과 엄숙함이 절정에 달해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내빈께서는 현충탑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고요하게 이어지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둘씩 묵념의 자세를 풀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들려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평소에도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가 되어 왔지만 이번 현충원 행사에서는 그런 이슈를 만들 거라 예상하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주요 내빈들만 호명되었다는 사실에 마치 모욕감을 느낀 듯 예의가 없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순식간에 행사장을 감돈, 숙연한 기운을 깨뜨리며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던 자리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커지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사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립서울현충원이라는 공간과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기념 행사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누구나가 경건하게 참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으며 특히나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이날만큼은 아무리 개인적 생각이 있어도 조용히 헌화와 묵념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주요 내빈이 거론된 뒤 그 흐름에 자연스레 자신도 포함될 거라고 기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약간은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어본 40대 이상의 시청자들은 이미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서운함이나 배제감을 겪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럴 때 공식 석상이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의 격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정말 이 순간에 필요한 말은 그것이 아니지 않았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쨌든 언론에 잡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은 꽤나 격앙되어 보였고 예의가 없어라는 말투는 주변을 더욱 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곁에 있던 김한나 씨가 이리 오세요라며 손짓으로 안내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미 이재명 대표의 기분이 상한 상태로 보였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사실 이곳은 천안함과 서해 교전 등 여러 참전 용사들이 잠들거나 추모되는 공간인 만큼 조문객이나 참석자들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데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가 호칭 문제로 불쾌함을 드러내자 그 순간에 초점을 전부 바꾸어버린 꼴이 되었다는 평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입장이든 간에 이런 국가 행사에서는 자칫 잘못한 발언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층 인사들은 이날만큼은 조용히 헌화하고 묵념에 동참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진 것은 비단 현장 분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그리고 보수 유튜브 채널들을 중심으로 국립현충원 행사 중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런 예의가 없다 발언이라는 제목이 회자되었습니다. 특히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들에서는 그곳은 국가 유공자들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이므로 불러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인인 정치인이 그 기본 태도를 잊은 것 같아 유감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40대 이상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국민적 예의를 먼저 지켜야 하는 대목이라고 분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도 언론과의 날선 신경전을 펼쳐왔고 특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때때로 언행이 거침없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해 수호의 날 같은 자리에서는 적어도 국가 안위와 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는 엄숙함에 조금 더 무게를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 보수적 관점의 의견입니다. 더군다나 행사의 중점이 되어야 할 분들은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 그리고 순국한 영웅들의 후손들이었는데 당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예의가 없어 발언만 부각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점이 못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김한나 씨 역시 그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고 국가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힘든 마음을 안고 참석한 자리에 정치인의 개인 감정 표출이 앞서버리면 행사의 진정성과 존엄성이 흐트러진다는 지적은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장 진행자의 미숙함을 문제 삼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묵묵히 지켜본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진행 자체는 분명 모두를 아우르는 톤으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빈께서는 이동해달라라는 멘트 안에는 야당 대표를 특별히 배제했다기보다는 행사 순서에 맞춰 먼저 움직이라고 알리는 의도가 주가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때문에 보수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던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반응 자체가 과도해 보였다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 존중이라는 개념을 삶의 경험으로 통달해온 세대이다 보니 국가 행사에서의 배려와 격을 더욱 중시합니다. 행사장에 모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위로받기 위해 온 것이지 정치인의 감정을 지켜보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다가 서해 수호의 날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은 이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순간에 본인의 감정이 앞서는 태도를 보인 건 결코 국가 지도자로서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혹평도 뒤따릅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말실수를 넘어 유가족을 배려하고 순국선열을 기리는 깊은 마음가짐이 있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날의 상황 역시 하나의 에피소드로 잊혀질 수 있겠지만 많은 40대 이상 보수적 시청자들은 이건 쉽게 잊을 일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누적되어 결국 정치인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부모 세대 혹은 그 윗세대들은 안보 불안 속에서 긴 세월을 견뎌왔고 공직자가 보여야 할 품격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해프닝에 대해 그냥 지나갈 일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겠냐는 불안함을 내비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해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령 천안함 피격, 연평해전 등은 한순간에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던 비극이고 이를 추모하는 자리는 국가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모으는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이날만큼은 자아를 내려놓고 영웅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보수 진영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자 가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반응은 공식 석상에서의 과잉 반응 정도를 넘어 영웅들을 애도하는 분위기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행사 종료 후 SNS에는 하필 왜 굳이 그 현충원에서 예의를 논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유가족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등의 글이 수백 건에 달했고, 특히나 보수 유튜버들은 이를 꼬집어 영상 콘텐츠를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놓은 해명이나 의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여론은 현충원 행사에서의 그 장면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의 예의가 없어라는 발언이 표면에 드러난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적 현안과 호국 영령에 대한 존중의식이 자리했어야 한다는 기대가 무너진 실망감이 깔려 있다고 보수층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엄숙하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잡음. 하나는 국민적 통합 대신 오히려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게 중장년층의 공통된 우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한나 씨가 한 손짓, 이리 오세요라고 불러 세우며 다독이려는 모습조차 무색해졌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결국 화해의 제스처보다 이재명 대표가 느낀 서운함이 더 크게 부각되면서 진정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에 방해를 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듯 이번 이재명 대표의 태도 논란은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공인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며 또 어떤 언행이 예의와 배려에 부합하는가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수 진영이 강조하는 국가에 대한 헌신, 군의 사기, 호국 정신이라는 면에서 보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파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회자되며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은 더욱 비판적 시선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충원이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행사 자체가 지니는 무게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거진 이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은 채 뒤이어 진행될 일정이나 관련자들의 발언으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의가 없어라는 말을 내뱉으며 자신의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대중의 시선은 과거 그의 언행 전반으로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볼 때 공인은 사소한 언급 하나라도 책임과 품격을 가져야 하며 특히 중장년층이 지켜보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직후 곤란한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이어폰을 뽑고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며 예의가 없어라는 말을 남겼던 사례는 그가 공적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그 질문은 김부선 씨와 관련된 논란, 형님 형수와 얽힌 가족 갈등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었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솔직하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생활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짧게 정리하는 편이 공인으로서 더 낫지 않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대답을 회피하는 정도를 넘어 진행 중이던 인터뷰 자체를 끊어버렸고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갑작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나라며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자나 인터뷰어 측이 무례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자 보수 성향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누구에게 예의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이런 인식이 쌓인 상태에서 최근 현충원에서 벌어진 예의가 없어 논란은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불편함을 느끼면 즉각적으로 분노나 불만을 표출한다고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인터뷰 때나 이번 국가 행사 때나 본질적으로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런 한편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 부과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결국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나 답변해야 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피하려 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은 대다수 보수적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공인으로서 재판에 협조하는 태도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누구든 법 앞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핵심 당사자로서 제대로 된 답변이나 해명에 나서지 않고 벌금을 물더라도 불출석하는 식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영웅들을 기리는 자리마저도 자신의 심기를 우선하는 태도가 노출되니 결국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맞느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해를 지켜낸 용사들을 위한 행사라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개인적 서운함이나 반감이 있더라도 최소한 품격을 유지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발언권이 커진 만큼 스스로의 언행이 미칠 파급 효과를 더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과거 예의가 없어 사건들과 함께 이번 현충원 예의 논란이 동시에 회자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갖추지 못한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단순히 말실수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면 누구에게나 있겠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 정치인의 태도와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인의 직책을 갖춘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겸손과 책임감 대신 예민하고 불쾌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이는 어쩌면 앞으로도 지속될 특징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야말로 40대 이상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경험이 쌓인 중장년층은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로도 상대가 얼마나 깊은 존중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간파하기 쉽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형님 마이너스 형수와의 갈등 문제 역시 보수층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지점인데 그 이유는 단순히 가족 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한 예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막말과 원색적인 표현들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출하는 인물이 공직자가 되어도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된 사안 역시 인격적 문제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매번 그런 질문들이 불쑥불쑥 나오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공인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장동 의혹은 또 다른 결정적 포인트였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간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또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핵심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수 진영에서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고서야 왜 안 나오겠나라는 반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가 어떤 의미에서는 나가서 해명을 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라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최근 현충원에서 벌어진 예의가 없다 논란까지 겹치며 대중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모두 한데 엮어 이 사람은 원래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동안은 억울하다 음해다라는 해명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조차도 점차 너무 많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며 등을 돌리는 모양새라는 게 보수적 평론가들의 견해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나 희생 장병들에 대한 추모를 중시하는 보수층에게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드러냈다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합니다. 이미 과거 인터뷰 중단 사건, 가족 갈등 문제, 대장동 출석 거부 등이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이번 현충원 자리에서조차 또다시 예의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이 보수 관점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된 논란은 단순한 말실수나 오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곧 이재명 대표가 향후 어떤 발걸음을 하든 계속 따라다닐 그림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흐름이 과연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는 그 자체로 엄숙함과 존엄성을 담아야 할 소중한 순간입니다. 천안함 장병과 서해 수호 영웅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땅, 대한민국은 다양한 역사적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왔고 그런 헌신과 희생의 기록이 곧 우리 국민의 뿌리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정치인이 개인적 서운함을 앞세워 예의가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국민이 그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이날과 같은 보훈의 현장에서라면 국가와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위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을 아끼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라도 장병들의 명예와 유가족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지도자의 책임감과 겸손,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저 한 번의 말실수로 치부하기엔 이미 여러 차례 언행 논란이 있었고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서 보여준 태도 또한 국민들의 시선을 한 번 더 곱게 만들기 어렵게 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라면 본인의 서운함이나 억울함보다는 순국선 열과 보훈에 대한 존경,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와 이를 지켜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가 우선일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향후 재판이나 의혹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리고 천안함을 비롯해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는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큰 일을 맡은 정치인들이라면 더욱 자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책임 있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올바른 보훈 문화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